영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2쪽과 153쪽에 그리고 155쪽까지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 이 맥그리거라는 이 학자는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이 경영학과 심리학에 뭐 상당한 영향력을 주셨던 분인데, X 이론하고 Y 이론을 이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외우시더라고요. X형에 속하는 인간은, 이거 그냥 임의대로 XY라고 한 거예요. X형에 속하는 인간은 좀 부정적이다. Y형에 속하는 인간 유형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너무 이제 너무 요약해서 아시는 거고요. 인간의 유형이 수동적인 형태, 그리고 좀 일을 좀 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유형이 X형. 이른바 시키면 일하고 안 시키면 일 안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X 유형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X형에 속하는 관리자는 종업원들이나 구성원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54쪽에 나오는 Y 이론 같은 경우는 이 반대편에 속하는 얘기죠.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일 찾아서 잘 하는 사람들. 그리고 Y형에 속하는 관리자는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뭐 이런 형태인데, 이 X형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일이 있고 알아서 잘하면 안 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특히나 경험이 별로 없는 구성원이 조직의 어떤 사원이 알아서 뭘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면 망해요. 이런 경우는 X형의 형태로 사람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고 관리자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X형에 속한 사람인지 Y형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거를 처음에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Y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 배치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고, X형에 속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업무를 배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를 그냥 X형 인간은 부정적이고 Y형 인간은 긍정적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은,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평생을 걸고 한 연구들 중에 이게 이제 좀 널리 알려진 이론인데, 그럼 뭐하러 이 연구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X형인 구성원, X형인 관리자, Y형인 구성원, Y형인 관리자, 이거를 전부 다 구분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Y형 인간인데 이제 어떤 곳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X형 관리자가 Y형을 봤을 때 어떨 것인지, Y형 관리자가 X형 사원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를 Y형이라 본다면, 제가 만약에 X형 업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얘는 Y형이라서 Y형에 적합한 임무를 맞추고, 그의 상사들을 어떻게 맞출지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XY를 좋다 나쁘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4쪽의 맨 아래줄이요. 실제 관리자가 인간성 Y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시명령 통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Y 이론에 따라서 하면은 구성원 관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XY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구성원일 때 XY, 관리자일 때 XY, 그 다음에 업무 영역, X형이 처리해야 될 업무 영역이 이제 Y형으로 해야 될 업무 영역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맥그러거의 이론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인데, 이게 이제 155쪽에 중간 문단 이런 게 있어요. 관료적 가치 체계에서는 인간관계가 진실하지 못하고 대인 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 그 다음 문단, 반면 인간 중심적인 가치가 형성된 조직은 융통성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몰랐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 156쪽에 이제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네모칸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성숙은 유아, 성숙은 성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그게 아니라 조직에 처음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미성숙.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복학생들이 많아요. 자, 군제대 자, 군대 생활 떠올리면 돼요. 내가 군대 훈련소 처음 입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나 교관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무반, 각자 이제 부대에 가면은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이병에, 가장 계급 낮은 이병의 신분으로 부대에 왔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제 노란색 이렇게 어깨 견장이라고 얘기하죠. 노란색 견장을 차고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여기가 매점이야, 허락받고 매점가. 여기가 공중전화에 허락받고, 뭐 예를 들어서요. 공중전화, 여기가 전화해. 자, 저기는 무슨 관이고, 여기는 무슨 관이고, 설명해 주잖아요. 한 달 정도. 미성숙. 조직 내에서 미성숙.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년병장 되면은 성숙. 야, 이거, 야, 너 말년병장인데, 야, 이거는 좀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시를 받으면, 물론 뭐, 더 계급이 낮은, 자, 부하한테 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얘가 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야, 너 귀찮지만 좀 뭐 내일 모레 제대하겠지만 요거 조금만 해주면 안 되냐? 해주잖아요. 금방 하잖아요. 또 미성숙. 조직 내에서 미성숙. 조직 내에서 성숙이에요. 이거를 그냥 전부 다 미성숙, 전부 다 성숙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틀려요. 조직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조직 내에서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려면은 156쪽의 맨 아래요. 직무 확대, 참여적 리더십, 현실 중심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현실 중심적 리더십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군대예요. 자, 신병 왔습니다. 이거 뭐라? 야, 화장실은 여기. 자, 매점은 여기, 공중전화 여기, 뭐 요새는 휴대폰이니까 휴대폰 여기. 자, 우리의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될 뭐 상관은 이 사람,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될 뭐 장교 또는 부사관은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운전할 때는 저쪽 가고 뭐 이런 거. 이게 현실 중심적 리더십이에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1학년보다는 대학교 4학년이 잘 알죠.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교 1학년 몰라서 강의실 어딘지 못 찾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저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관 또는 인문관 몇 호가 어딥니까? 뭐 운 좋게 3학년이나 4학년이 그걸 들으면, 아, 저기 요로 가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그게 뭐 101호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지리스에서 미성숙 성숙 이론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면 뭐 처음에 모르잖아요. 아, 조직 문화가 대강 이렇고, 문서 처리 이렇게 하고, 결제 보고는 이렇게 하고, 저 상사의 성향은 이렇고, 그거 알려주는 게 아지리스 얘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조직 문화가 중요하죠. 야,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알려주는 사람 없고 그러면 얼마나 고립되고 무섭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라. 어떻게? 참여적 리더십. 현실 중심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몰랐습니다, 저도요. 자, 그리고 157쪽의 리커트의 관리체제론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제 4사분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57쪽 1, 관리체제 1, 착취 권위. 이건 뭐 우리가 옛날 영화에 나오는 뭐 이거 안 하면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있잖아. 착취, 권위. 뭐 나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저기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봐. 뭐 이런 거. 자, 관리체제 2, 온정적 권위적 체제. 이거는 잘 해줄 때도 있고, 일은 굉장히 이거 해, 저거 해. 굉장히 빡빡하게 일을 하면서, 뭐 가끔은 좀, 혹시 너 무슨 일이 있냐? 피곤하냐? 뭐가 필요한 게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착취 권위, 온정 권위. 그 다음에 3번이, 158쪽에 관리체제 3번이 협의민주.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구성원들의 참여. 사장님과 뭐 종업원, 뭐 팀장님과 팀원, 이런 게 참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체제 4번이 이제 완전히 참여적 민주적인 거예요. 이제 3번은 협의. 자, 좀 이렇게 의견을 그래도 눈치를 좀 봐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4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조직, 수평 조직. 뭐 각자 뭐 알아서 일 다 하고 필요하면 서로 얘기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입니다. 리커트의 관리체제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기 이 일커트의 관리 체제론에서 의외로 많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조직 내 구성원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러냐 저러냐 그거 하지 말고 구성원을 믿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외로 중요해요. 이 내용에서는요. 그 다음에 샤인의 인간관과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인간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다. 1번, 합리적 인간관. 지금 159쪽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유인. 자, 이거 하면은 돈 줄게. 그래. 합리적 인간관이 있고, 두 번째, 사회적 인간관. 그래, 뭐 직장에서 이 일은 내가 적응이 되면 일은 잘할 수 있어. 나는 사실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는 사람은 뭐 옆에 있는 그 동료 또는 나보다 바로 위에 선배, 그 다음에 후배, 이런 그 사회적 욕구 때문에 조직에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있죠. 그 다음 160쪽, 161쪽에 뭐냐, 이제 자아실현적 인간관. 자, 이거는 이제 굳이 책에 있는 얘기 다 설명 안 드려도 나는 좀 전문적으로 난 이걸 잘해보고 싶어. 욕심이 생겨.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이걸 이걸 해보겠다. 이런 의미의 자아실현적 인간관이죠. 자, 그런데 샤인의 인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잡한 인간관이죠. 그게 바로 162쪽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욕구의 계층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욕구는 상호 보완될 수 있다. 자, 반드시 인간이 자아실현이 최고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생존의 욕구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굉장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투 지역에 사는 군인, 전투 지역에서 있는 민간인, 군인과 민간인 동시에 지금 자아실현의 뭐 개념이 아니잖아요. 존경의 욕구의 개념도 아니잖아요. 사회적 욕구는 뭐 일어날 수 있고, 안전의 욕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피하거나,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건 러시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끼리는 생존의 욕구죠. 전투 상황이라는 곳에서는 자아실현 이게 다 문제가 아니라, 자,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가장 이제 죽는 것만큼 이제 힘든 거, 보급로가 차단돼서 못 먹고, 통신이 두절되고, 통신 두절되면 굉장히 불안해한. 지금 우리가 지금 저 휴대폰 딱 그 전원 꺼놓고, 그냥 집에다가 두고, 밖에 한 반나절만 돌아다녀 보세요. 불안하다니까요. 통신 두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러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거는 생존의 욕구죠. 자, 그래서 인간은 조직 생활을 통해서 기존의 욕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새로운 욕구를 배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동아리에 가입을 해보니까 편안해. 배우는 거예요. 욕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차, 욕구의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복잡한 인간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동기부여는 개인과 조직 발전에 필요한 상당히 실용적인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론이라고 뭐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어떤 사람은 공식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단계를 구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사본면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인과관계, 화살표를 그려서 동기부여를 하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널리 그래도 사람들의 좀 그 입에서 오르내리는 인기 있는, 흔히 말해서 좀 잘 나가는 동기부여 이론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단과 집단 역학이라는 얘기까지, 그 6장 얘기까지 다 끝난 거라서 교재로 따지면은 지금 193쪽까지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 주 정도만 더 하면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일 것 같으니까요.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면 이번 학기 이거 수업 다 끝나는 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뒤에 내용은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요, 오히려. 그래서 전혀 어려움 없이 이번 학기를 잘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